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3일입니다. 지금 아프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46년 전 월남이 망할 때의 상황이 데자뷰 다시 보는 듯 합니다. 그때 상황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이 국가라는 것은 망할 때 어떤 공통적인 어떤 공식을 따라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아프간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익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럴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비롯해가지고 약 3,000명을 보내서 우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세계에 있는 여러 미국 대사관 중에 규모가 제일 큽니다. 아마 수천 명, 직원이 수천 명 될 겁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도처에서 탈레반의 공격이 격화되고 요 며칠 사이에 쿤두즈, 헤라트, 그리고 칸다하르가 그 큰 도시입니다. 둘째, 셋째 되는 도시가 탈레반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상황도 격전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군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달아나 버리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불이 곧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카불이 고립된다는 것은 카불 국제공항이 마비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정부와 탈레반 사이에 일종의 비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미국 측은 탈레반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답니다. 즉,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지 마라. 만약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하면은 앞으로 탈레반이 통일 정권을 세우더라도 미국이나 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카드를 내밀면서 제발 미국 대사관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데, 요게 197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때 월맹이 대공세를 펴가지고 사이공을 압박하면서, 그때 미국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협조한 월남 사람들을 탈출시킬 것이냐, 그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탄손누트 공항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맹의 영향력이 큰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에게 미국 측이, 당시에 국무장관이 키신저입니다. 미국 측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탄손누트 공항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 비참하게 된 거죠. 지금 미국 상황이 딱 그 짝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은 바이든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바이든 책임도 있다. 물론 트럼프가 작년에 이 카타르 도하에서 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탈레반은 약속 지키지 않는데, 탈레반은 계속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합법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미군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참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가 약속을 하면은, 독재 국가는 수시로 약속을 깰 수가 있습니다. 여론 신경 안 쓰니까요. 남북 간의 약속을 북한이 마음대로 깨도 북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민주국가가 한 약속을 깨면은 막 비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와의 약속은 독재체제, 반란군과의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이들과의 약속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이든이 사실상 아프간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9월 11일까지 철군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95%가 철군해 버렸습니다. 철군하고 나니까 병력은 탈레반보다 한 5배 많은 아프간 정부군이 사기가 떨어져서 곳곳에서 투항하거나 그냥 탈영하거나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미노라는 것은 카드 놀이에서 카드가 하나 엎어지면 그 뒤에 다른 카드가 같이 줄지어 넘어가는 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죠. 참 월남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당시 초년병 기자로서 지켜보았던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탈레반 쪽으로 넘어간 이 아프간 지역에서는 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항한 정부군을 그냥 사살하고 또 여성들이 이제는 과거 한때 한 20년 동안 자유를 좀 맛보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못 가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특히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런 무자비한 학살과 더불어 어떤 마을에 들어간 탈레반은 이 마을에서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다 탈레반 전사들의 이 부인으로 말하자면 공출을 한다는 겁니다. 부인으로 강제 징발을 한다는 겁니다. 강제 결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은 뭡니까? 미국은 주둔을 하다가도 그 나라가 미국에만 의존하고 자주국방 의지가 없다. 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 편에서는 반역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가차없이 그런 나라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결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며 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6.25 때도 남침당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지만은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 들고 또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니까 보이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단할 수 있었고 유엔군이 와서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해버렸으면 무슨 수로 미국이 유엔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프간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피를 흘려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과 피를 흘려서 싸워서 자유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돕겠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아프간을 한번 참조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주국방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탈레반 같은 정권을 선택을 한다면은 미국은 생각과 계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